최근에 해상폭력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해양 구조물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연구 개발을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구조물은 대부분 강구조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육상과는 다르게 해양에서는 사용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사용 강제나 그다음에 강종의 그 강도 등을 한국 선급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최근에 연구 개발한 그 14,000톤급 그 잭업 바지를 지탱하고 있는 푸팅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외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사용 강도하고 강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그 선급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양 구조물의 구조 부재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 부재의 분류는 한국 선급의 이동식 해양 구조물 규칙에 따라서 구조 부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 부재는 그 사용 부위에 따라 가지고 1차 구조 부재, 1차 구조 부재, 2차 구조 부재, 특수 구조 부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구조 부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설계에서는 주로 참조되지 않고요. 구조 설계에서 참조할 것은 1차 구조 부재하고 특수 구조 부재인데요. 1차 구조 부재부터 보면은 하중을 견디기 위한 주요 부재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특별히 뭐 레그라든지 브레이싱, 하부 선체, 푸팅, 저부 매트 등이 대부분의 구조물이 다 이 형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 구조 부재는 이제 뭐 응력이 크게 집중되는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령 예를 들면 자켓 구조에서 레그하고 브레이싱이 서로 모이는 K 조인트 같은 데가 특수 구조 부재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 부재별로 사용 강종도 역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기 이 동일한 이동식 해양 구조물 규칙인데요. 1차 구조 부재에 사용하는 강제의 사용 구분이 두께하고 온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양 구조물을 사용하는 그 강제는 보통 제가 설계를 하면 보통은 30mm 이상이기 때문에 35에서 또 50T 이 정도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팅 구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온도가 0도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안전축으로 잡으면은 마이너스 10도부터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가 적어도 마이너스 20도부터 고려하고 두께는 50mm 정도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강제는 역시 2등급, 카테고리 2등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 B, C, D, E의 의미는 동일한 강도, 즉 그 강종 표기 뒤쪽에 숫자는 이제 기준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H32나 DH32가 기준 강도는 같지만 파괴 에너지 측면에서, 즉 터프니스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는 보통 D나 E 등급의 강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두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지금 이동식 해양 구조물 규칙에서도 1차 구조 부재의 사용 두께별로 사용 강종이 나와 있는데, 재료 및 용접 파트도 별도로 있습니다. 재료 및 용접 파트. 여기는 선급 및 강선 규칙 적용 지침인데, 여기 제2편에 재료 및 용접 파트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병 강제, 주로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는 아병 강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판의 카테고리별로 여기서 AH32부터 여기는 이제 등급이 더 있네요. FH40까지는 두께 100mm 이하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판도 여기 일반 강판 A, B, D, E 등급 같은 경우도 역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강판이 미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종별 기준 강도나 두께별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강종별로 테스트를 했을 때 만족되어야 하는 최소 강도가 있습니다. 임장 강도가 있고,
항복 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강도는 기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은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는 기준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는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항복 강도는 더 작아집니다. 이 다음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체를 추출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만족돼야 되는 그냥 기준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AH32하고 FH32를 보게 되면은 기준 강도는 같은데, 이 에너지 측면에서 AH32는 0도를 테스트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에너지 값 이상으로 얻어지면 되는 거고요. EH32는 마이너스 40도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동일한 에너지가 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터프한 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두께별로 서로 다른 에너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께별로 만족해야 되는 이제 기준 강도인데요. 아까 이전 표에서는 이제 두께별로 만족해야 되는 항복 강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표에서는 이 기계적인 성질 2.1.35에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DH47이라고 했을 때 두께가 50mm까지는 46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께가 100mm 이상일 때는 39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50에서부터 100mm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강도 대비를 해서 상당히 줄어든 값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검토할 때는 이와 같이 두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두께에 맞는 항복 강도를 기준 설계 검토 강도로 사용해야 되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하중 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조합은 아주 두 가지의 그 한국 성급에서는 두 가지의 하중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하중 상태. 이때는 이제 정수 중에 구조물이 부상 또는 착저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부에서 크레인 작업들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정적인 상태로 버티고 있을 때를 정하중 상태라고 하고요. 조합하중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파랑이 작용한다든지, 뭐 조류하중이 작용한다든지, 그게 조합하중 상태가 되겠고요. 조합하중 상태에서는 이제 부가하중이나 여유하중까지 다 고려한 상태가 조합하중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설계를 할 때 부식 여유는 원칙적으로 2.5mm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강판을 30mm를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조 검토할 때는 2.5mm를 뺀, 즉 37.5mm를 가지고 구조 검토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중 조합별로 고려해야 되는 허용 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중 상태별로 허용 응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중 상태 같은 경우는 인장일 때는 항복 응력의 60%, 조합하중 상태에서는 항복 응력의 80%, 그다음에 굽힘은 다음과 같이, 전단은 다음과 같이, 압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값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구조 형태로 스트럭처럴 엘레멘트로 해석을 했을 때 응력을 재산정했을 때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유한요소법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데, 유한요소법을 직접 사용해서 판 해석을 수행을 하면 속칭 이제 등가 응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가 응력을 얻는 경우는, 잠깐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등가 응력을 사용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 등가 응력, 즉 여기서 이름과 같은 등가 응력을 사용할 때는 여기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 시그마 y, 그다음에 전단 응력이 서로 조합된 등가 응력입니다. 이 등가 응력의 다른 이름은 폼 미세스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사용하는 유한요소 패키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 등가 응력을 사용할 때는 아까 뭐 60%, 80%가 아니고 정하중 상태에서 항복 응력의 70%, 조합하중 상태에서는 항복 응력의 90%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응력을 사용하면은 더 큰 범위의
그 항복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설계 초기에는 다양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초창기에는 이 그 화용력 기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안전축으로 한 70% 정도, 항복력의 70%나 아니면 6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설계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허용 능력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성급 자재가 아니고 그 다른 형태의 자재, 그러니까 특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후에 그 강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성급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구조물 설계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계에 사용하기 전에 성급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 인증 여부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강종이지만 두께별 강도, 두께별 파괴 에너지를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되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